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스 성공 전략의 김종성입니다.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가 100포인트 넘게 하락했는데요. 일단 소비자 지출이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는데 이와 관련된 개인소득 증가는 이 수준에 미흡했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인텔이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이게 또 시장에 독이 되는 모습입니다.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형 IT주들이 좀 하락폭을 넓히고 있고요. 이와 관련된 중소형주들도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월 산업활동 동향이 발표가 됐는데 산업생산은 13개월째 증가를 했지만 경기선행지수는 7개월째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분들은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샵 5588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현재 보유를 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매수를 하고 싶으신 종목 꼭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5588번입니다. 먼저 시황센터 연결해서 현재 주식시장 상황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람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버냉키 효과가 하루 만에 막을 내리면서 어제장 급등에 따른 부담이 오늘장 조정으로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뉴욕 증시가 1%대로 하락했고요. 현재 주변국 아시아 증시도 일본 증시를 중심으로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마찬가지로 1%대 하락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장 대부분 업종들이 상승했다면 오늘장에서는 대부분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봅니다. 현재 코스피는 18포인트 내리면서 1741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1746포인트에 출발을 했는데요. 장중에는 1752포인트까지 회복하기도 했지만 이내 낙폭을 조금씩 늘려나갔습니다. 오후장 들어서는 1740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반복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장중에는 5일 이동평균선도 하회하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오늘장 수급이 굉장히 안 좋은데요. 수급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1,000억 원 넘는 물량이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도 투신권이 매도로 돌아선 가운데 700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반면에 개인 쪽에서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이 현재 1,400억 원 정도 매수 우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가봅니다. 현재 코스닥은 3포인트 가까이 내리면서 463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역시 하락으로 출발했는데요. 464포인트에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장 현재는 5일 이동평균선까지 하회하면서 모든 주요 이평선 하회하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장에서는 462포인트에서 464포인트 사이에 박스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463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급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7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과 기관이 팔고 있는데요. 하지만 거래량도 현저하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현재는 개인이 30억 원, 기관이 5억 원 정도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가봅니다. 네, 대외 불안 요인으로 환율은 상승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엔화의 강세 또한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수출업체들 내고 물량이 나오면서 1,200원대 이상으로 오르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4원 30전 오르면서 1,196원 30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 테마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IT주들의 급락이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인텔의 3분기 실적이 하향 조정되면서 우리장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형 IT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2% 내리고 있고요. 하이닉스가 5.7%, 6%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가 3%, 삼성 SDI가 4% 내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대형 IT주뿐만이 아니라 LED주들도 함께 내리고 있습니다.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LG 이노텍이 4% 내리고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4.6% 급락하고 있고요. 일진디스플레이가 5%, RF텍이 5% 내리면서 LED주까지 오늘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동차 부품주들은 오르고 있습니다. 1년여 만에 한국과 페루 간의 FTA가 체결이 됐는데요. 이에 따라 자동차 산업이 큰 수혜를 볼 것이라는 기대감이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엔고 현상도 상대적인 가격 경쟁력 강화 기대감을 내주면서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워가고 있는데요. 만도가 2.7% 오르고 있습니다. 평화전공이 1.2% 오르고 있고요. 현재 한라공주는 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면에 동원금속이 가격 제한폭까지 급등하면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원전주 마찬가지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원자력 발전소의 결함 문제가 부각이 되면서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가운데 원자력 발전주들이 오르고 있는데요. 효성이 3.4% 오르고 있습니다. 한전기술과 태광이 4%대, 성광밴드도 4% 가까이 오르면서 원자력 발전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농업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국제 곡물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하락장 속에서도 상승하는 움직임, 반등에 성공한 모습인데요.
효성 OMB가 14% 가격 제한폭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조비가 10%로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요. 차트상에 있는 나머지 종목들 1.7%에서 2%대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농업 관련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상황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장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 IT주들을 매도하고 있지만 운수 장비 그리고 화학 종목들은 사면서 업종 간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시 구간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현재 우리 증시 코스피가 0.9% 정도 내리고 있습니다. 1742선에 놓여 있고요. 코스닥은 0.5% 내리고 있습니다. 463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좀처럼 좀 낙폭을 줄이지 못하고 좀 부진한 장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앞에서 저희가 전에 들었었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좀 다른 양상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개인 쪽에서 시장을 주도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 여전히 매도가 우위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죠. 일본 증시 쪽이 상황이 좀 안 좋은데요. 3%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식도 잠시 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시장 상황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부의 최재식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증시 지금 막 또 낙폭을 1% 넘게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장 특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전일의 큰 폭 상승 후에 다시 하락 전환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하루 만에 크게 위축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간밤 미국의 7월 개인 소득 지표가 크게 부진하게 발표되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다시 부각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인플레이션 조정 후에 7월 가처분 소득이 작년 1월 이후에 처음으로 감소하면서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최근 아시아 증시도 대체로 전일 대비 하락 전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일본 증시가 일본 정부와 일본 중앙은행이 연구와 경기 악화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투자자들의 실망으로 크고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업종은 대표적으로 기계, 화학 등의 지수 대비 상대적 강세인 반면 금융과 전기전자, 절강금속은 지수 하락 대비 상대적 약세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는 전일 관망세에서 오늘은 큰 폭의 순매도세로 전환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과 전기가스 업종을 상대적으로 큰 폭 매도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일본 증시가 3% 넘게 급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증시는 현재 1% 정도의 낙폭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8월을 또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내일장을 또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9월 전망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9월은 우리 증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네. 내일 9월인데요. 이제 9월은 8월처럼 변동성 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밴드 자체는 8월과 동일한 1670에서 1800포인트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일단 전반부 자체는 3분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9월 선물 옵션 동시 만족 이벤트, 8월의 약세 등에 대한 영향으로 반등을 기대할 수 있지만 추세적인 레벨업을 보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만기 이후에 이제 이 모멘텀 약화 가능성과 글로벌 경기 논란 부각, 그리고 9월 말에 있을 9월 유럽 노동자 총연맹 파업과 스페인 양대 노조 파업, 이런 부분들이 펀더멘털 불확실성을 더 키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낙폭과제 실적 호전 이후의 단기적인 접근과 그리고 상대적으로 많이 급등한 종목에 대해서는 일부 차익 실현이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방어적인 전략도 동시에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9월 종목과 스타일은 변동성이 불안정을 고려한 종목 스타일을 선정해서 실적이 전분기 대비 좋아진 종목, 그리고 경기 방어업종, 그리고 이완화 절상 및 수혜주 가운데 국내 내수 대표주가 좀 좋아 보입니다. 그냥 경기 방어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언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쪽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예. 전통적으로 이제 경기 방어 업종에 해당되고 있는 제약, 통신, 그리고 전기가스 이런 부분들이 보면은 11월 달에 가장 연중 최고 수익률을 기록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그래서 3분기에 사서 11월쯤에 차익실현 전략이 유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 방어업 중에서 선정을 하자라면 제약하고 통신인데요. 특히나 또 제약을 더 보는데요. 제약주에서는 동아제약하고 유혹십자가 좋고요. 통신은 KT가 좀 괜찮아 보입니다. 네. 경기 방어업종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고, 일단 9월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오늘 남은 시간은 좀 주식을 매수하지 않고 조금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할까요? 예. 일단은 버냉키 효과가 이번 주 후반에 나온 미국 8월 고용지표 불확실성이 더 커진 모습인데요.
전체적으로 관망세가 좀 나타날 점이 생각됩니다. 뭐 세변 미국 증시도 올해 이제 올 중에서 가장 적은 거래량이 실렸었고요. 그래서 관망과 리스크 관리, 투자 심리가 좀 우위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매매보다는 방어적인 전략을 좀 더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종목들은 앞서서 뭐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방어적인 업종과 그리고 전분기 대비 실적이 좋아진 종목들로 좀 관심이 유효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 최지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어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우려는 어느 정도 완화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말이 무색해됐네요. 네. 오늘장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어제 발표된 경제지표의 영향을 그대로 또 받으면서 그 전날 나왔었던 호재성, 유동성 공급 정책은 또 뒷전으로 밀려나는 그런 모습이었죠. 경제지표 보면 소비는 예상보다 증가되었었고 소득은 예상보다 또 부진해서 어떻게 보면 중립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었을 텐데 소득 증가율이 좀 부진했다는 점이 이번 주에 발표되는 재료들이 많죠. 제조업 지수나 실업률하고 바로 연계되기 때문에 앞으로 발표될 지표에 대해서 시장이 얼마나 중압감을 받고 있는지 그 우려감이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적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하루 만에 수그러드는 모습이 미국하고 일본에서 모두 나타나는 모습이고 미국도 지난 주말에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을 했듯이 일본도 비슷한 양상이고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죠. 변동성만 이틀 동안 확대시키면서 좀 투자자들이 피곤하게만 그렇게 만드는 그런 장세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오늘 한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또 나왔는데요. 산업생산 관련 지표도 또 나오고요. 경기 선행지수 7개월째 하락하고 또 산업생산은 13개월째 증가를 하긴 했는데 제조업 체감지표 BSI 지수가 2개월 연속 하락하는 모습이고 특히나 수출기업 BSI가 크게 하락했다는 점이 우리 시장에는 많이 좀 부담이 되죠. 주요 수출 대상 국가의 경기 둔화가 이제는 좀 서서히 수치로 반영이 되고 있다는 점 주목할 필요 있어 보이고요. 글로벌 경제의 경기 둔화가 이제 한국 지표에 반영된다 이 상황으로 좀 인식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경기 선행지수의 전년 동월 대비 하락폭은 약간 좀 줄어든 양상인데 반전으로 주목할 만하게 생각할 만한 점을 세부 항목에서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모습이고요. 그동안의 선행지수의 하락은 지속되어 왔었는데 기업 체감 경기가 주도하는 그 동행지수가 긍정적으로 작용됐었다는 그 점에서 좀 시장이 많이 잘 버텨왔었는데 BSI의 악화가 되는 이 현상을 보면은 동행지수마저도 이제는 하락 전환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이 또 예상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국내외 경제 지표가 전혀 투자 심리에 도움이 안 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은 일단 정책적 대응으로 안심을 하긴 했죠. 하지만 경제가 개선되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또 계속 이런 상황은 이어진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단순히 과거의 유동성 상세처럼 탄력적인 상승을 보인다 이거보다는 하방 경직성을 만들었다 이 정도의 의미를 좀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8월 증시 한 달을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승보다 하락한 날이 더 많았고 지금 차트를 봐도 위치상으로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번 한 달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예, 8월 이제 마지막 거래이죠. 시작부터 걱정이 많았던 한 달이었죠. 2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마무리되면서 경제 지표에 악재만이 남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8월 초에 미국 쪽의 FOMC 회의하고 중국의 경제 지표가 발표되면서 그때 정책적 기대감이 8월에 유일한 긍정적인 재료였었죠. 미국 쪽에서는 약간 늦게 지난 주말에 유로존하고 공조를 띄는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또 유동성 공급 정책이 시장에 반영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고 또 일본도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했는데 중국 쪽에서 나올 것으로 기대됐었던 긴축 완화와 더불어서 내수 부양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도 안 나오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이제 거의 전 세계 시장이 조정세로 진입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 8월의 한 달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증시를 돌아보면 미국이 4% 넘게 내리고 일본은 6% 넘게 내리면서 연중 신저가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해 같은 경우는 보합선에서 전월 대비 거의 보합선에서 마무리됐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코스피
S&P 마찬가지로 보합선이 어제 지수로 보면 거의 보합인데 오늘 내림폭을 따지면 한 1% 정도 내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디커플링을 보였던 국가들 중에서 소비재 수출 산업 위주의 국가는 조정세를 보였다. 결국 독일하고 한국은 좀 조정세를 보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여타 내수가 강했었던 특징을 보였던 이머징 국가들은 디커플링 상승세가 유지됐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가 한 1% 가까이 올랐고요. 칠레나 필리핀 같은 경우가 3%, 또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 4% 넘게 오른 점을 본다면은 디커플링을 보였다라고 하더라도 한국 시장은 뭔가 좀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월간 단위로 보나 여타 다른 디커플링을 보인 이머징 마켓에 비하면 지수도 거의 변화가 없었고요. 또 상대적으로 좋았다고 그렇게 보기도 힘든 그런 모습이 8월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그런 경기는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측면에서 많은 전문가들께서 지수보다는 종목이나 업종 쪽에 집중해서 투자를 해라 이런 말을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주가를 한번 비교해 보니까 이런 현상이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내 시장의 특징을 보면은 강세 업종을 보인 업종이 상당히 좀 크게 올랐다 이 점을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화학이 8%, 제약이 6%, 건설이나 철강이 또 많이 올랐고요. 약세 업종을 보면 전기가스가 7% 넘게 내리고 가장 중요하게 볼 전기전자가 4% 가까이 내리고 음식료 업종이 3% 넘게 내렸죠. 강세 업종의 특성을 살펴보면 업종의 악재가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됐다. 이렇게 해서 반등세를 보인 제약업을 제외한다면은 화학이나 철강 등의 소재 산업의 강세였다. 이렇게 좀 볼 필요 있어 보이고요. 결국 이러한 흐름은 중국과 관련돼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중국 산업 사이클의 추이와 더불어서 이제 내수 부양 정책이 가시화되는 시점, 또 그런 정책이 나오는 시점이 10월 정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이 좀 선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글로벌 경기 둔화를 반영하면서 IT 업종의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 좀 특징적이었다. 이러한 모습도 8월에 한 특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원자재 강세하고 더불어서 밀 가격이 폭등하면서 또 식품 원자재 가격이 또 강세로 돌아서면서 그러면서 음식료 업종이 약세를 보였다는 점도 좀 특징적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7월에 중국의 경기 선행 지수도 나왔었는데요. 그때 찾아볼 수 있었던 것이 중국 소비 경기의 둔화하고 더불어서 투자 지표의 상승 반전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죠. 여기서 찾아볼 수 있었던 것이 업종별 특성이 단기적으로 마무리되지 않는 그런 이유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특히 이러한 관점에서 내일 발표되는 중국 PMI 지수하고요. 또 그 세부 내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부진을 보이는 상황에서 중국의 반전이 좀 가능할 것인가. 이 관점에서 관심이 간다. 내일이 관심이 간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8월에 업종별 흐름에서 읽을 수 있는 흐름은 결국 9월에도 이러한 업종별 차별화의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고요. 오늘 발표된 수출기업 BSI 지수의 흐름에서도 이미 이러한 점은 읽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경제 지표가 증시에 도움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관망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언제쯤 주식을 속 시원하게 한번 사볼 수 있을까요? 예, 가까이 본다면 내일 나오는 지표들까지는 최소한 보면서 접근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이나 미국이나 경제 지표 발표가 내일부터 주말까지 쭉 이어지는데 내일이 좀 복잡한 날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물론 미국 지표는 모레 반영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나 모레까지도 적극적인 접근은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조업 지수나 실업률 등의 지표가 또 8월에도 시장 영향력이 컸었기 때문에 주말까지도 한번 맘 놓고 이렇게 시장을 볼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유동성 공급 정책이 이들 지표를 당장 돌려 세울 수 없는 건 당연한 거죠. 경제 지표가 주는 압박은 지속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 내부적으로 봐도 무거운 재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기술적 지표들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탄력적인 상승을 보이기 힘든 그런 역배열하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떠한 그 대형 호재성 모멘텀이 없는 한 이 기술적 지표가 개선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또 9월에 금통이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있는데요. 시장에 이번에는 좀 부담감으로 작용될 것 같고요. 이 점은 내일 9월 일정을 말씀드리면서 좀 더 자세하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수급 상황 한번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의 최일종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와는 좀 양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제 상승분을 대거 다시 반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수급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승분을 이제 대부분 반납을 하는, 절반 정도를 반납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우리 증시가 미국과의 그 상관계수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자체의 모멘텀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 실적 발표가 완료된 현 시점에서 증시에 다 반영이 되고요. 향후 미래의 실적, 이러한 부분이 모멘텀 자체가 불확실하면서 미국 증시와 커플링이 되는 이러한 부분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는 외국계 증권사에서 보는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이 2분기 피크이고 그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던지면서 일회성 재료로 판단하는 데 따르는 그러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기 둔화 그리고 중국의 확장에 대한 정책적인 진정 정책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에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 이러한 쪽이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판단으로 종합지수가 조정을 보고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 동향 거래소 쪽에서는 외국인들 1270억의 순매도, 개인 쪽에서는 1300억의 순매수, 그리고 기관 쪽에서 470억의 순매도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 72억의 순매수와 개인들 쪽에서는 70억의 순매도, 기관 쪽에서는 30억 가량의 순매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매매 상위 종목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항공주 중에서 아시아나항공 쪽으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GS라든지 건설 쪽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항공주 쪽에 대한 이제 전망치가 조금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뿐만 아니고 아시아나항공들도 대체적으로 이제 순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상승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요. 외국인들 순매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금액 순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현대차와 GS 그리고 KB금융, 하나케미칼, GS건설 등으로 순매수가 확대되고 있고요. 아울러 순매도하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순매도하는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리고 한국전력, LG화학, LG디스플레이 등으로 순매도를 좀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전자 쪽 같은 경우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 외국계에서 좀 부정적인 보고서와 함께 낙폭이 좀 과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좀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울러 기관들 쪽에서의 순매수하는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외국인들과 거의 유사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효성이라든가 NHN, 하나금융지주, 대한항공, 고려아연 등으로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순매도하는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은 하이닉스, KB금융, 삼성물산, LG디스플레이, 삼성 SDI 등으로 순매도를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시매매, 외국인들과 기관들 동시 순매수 베스트 5를 갖다 보게 되면요, 현대차와 GS 그리고 하나케미칼, 제일모직, GS건설 등으로 동시 순매수가 유발이 되고 있고, 지수 대비 이러한 종목들은 상당히 좀 양호한 플러스권에 진입이 되어 있는 그러한 종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니까 고려아연이 새로 편입이 됐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이제 포트폴리오 한국타이어, 고려아연, 하이닉스, 그다음에 SK에너지, 삼성전기, 강원랜드, 제일모직, GS건설 등을 계속해서 편입을 시켰는데요. 일단은 하이닉스 좀 시세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포트폴리오에서 제외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이닉스를 제외를 시키면서 고려아연을 신규 편입을 하는데, 고려아연의 이제 내용은 그렇습니다. 최근 당사 주가 상승의 핵심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되면서 금 가격이 급등한 그러한 영향력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요. 당사는 2011년부터 내년이죠. 금과 그 은 쪽을 갖다가 생산량을 갖다 좀 증대를 좀 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은 7만 톤 정도, 그리고 은 쪽은 300만 톤의 이제 캐파가 이 증설로 인해서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매출 성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당사의 총 매출에서 금과 은 쪽의 비중을 보게 되면은 금이 4.1% 정도, 그리고 은 쪽이 28.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글로벌 위험자산 회피 분위기는 당분간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가의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적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요, 2분기 매출액이 8천억 정도로 전년 대비 30% 정도 상승을 했고요. 영업이익 또한 1,452억으로 작년 동기 대비해서 118%가 증가를 했습니다. 연간으로
따져봤을 때 이제 예상치로 보게 되면은 작년 대비로 해서 33% 정도로 증가한 5,500억 정도의 수준, 이 정도가 이제 올해의 영업이익 예상치로 이제 증권사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 대체적으로 오늘 장대 양봉에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는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합지수 현재 14포인트까지 빠져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고려아연의 4.5% 상승은 상당히 의미를 부여할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가 26만 6,500원까지의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25만 원 정도에서 26만 원까지 분할 매수를 하실 것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살짝 눌림목 조정이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을 적용을 한 것이고요. 분할 매수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내일 정도의 마이너스권, 오늘 종가에 마이너스권으로 들어간다 이러면 일단은 1차 분할 매수에 가담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을 드려보겠고요. 적정 주가, 목표가 일단 단기적으로 30만 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일단 전 증권사의 평균적인 하나의 컨센서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부분은 23만 5천 원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23만 5천 원 정도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이 무너지는 데다가 고려아연 자체의 이 지지라인 자체가 무너지는 그러한 선이 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양종금증권의 최일종 팀장과 함께 수급 상황 그리고 또 관심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스피드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문자를 접수받고 있는데요. 샵 5588번으로 현재 보유하고 계시거나 매수를 하고 싶으신 종목에 대한 질문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5588번입니다.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백룡승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번에 한번 살펴봤던 종목이죠. 셀바이오텍. 지난주 월요일쯤 한번 살펴봤었던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또 가지고 나오셨다고요? 예,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가지고 나왔는데요. 최근에 사상 최대 실적을 내는 그런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단백질 및 이중 코팅 유산균 분야에서 세계 유일하게 생산하는 업체라는 점에서 주목을 하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4세대 유산균 코팅 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위산에 대한 내산성과 상온 안정성 및 공정 안정성을 우수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전 세계 글로벌 30여 개국의 수출을 통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상황을 보면 차트상으로 본다면요. 직전 고점대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아주 견조한 흐름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저점 라인이었던 5,200원 정도에서 지지라인을 구축하고, 또한 고점 부근이었던 5,400원 돌파를 하는 그런 기염을 토하고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러한 구간에서는 5,300원 정도의 짧은 손절 라인을 가져가면서 공략해보는 전략이 좋겠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매수가는 5,500원에서 5,550원 전후 가져가 보시는 전략과, 오늘 양봉이 좀 다소 길게 나왔기 때문에 내일 하루 누른다면 5,500원 전후에서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6,500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설정을 해보고요. 최근에 박스권을 돌파하고 나서는 1,000원 정도 레버를 했다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6,500원 부근까지는 무난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절가가 지난주에 살펴봤을 때는 한 5,000원 수준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좀 변화가 있습니다. 예, 손절가를 지금 5일선 부근으로 지금 급등 구간에 진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5,300원으로 손절 라인을 올리고 대응을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똑같이 6,500원을 제시해 드리는데요. 다만 분할 매수를 꼭 지켜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일단 한 번에 다 사게 되면 눌렸을 때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매수가에서 한 5% 정도 짧게 손절 라인을 설정해 보고요. 또한 목표가는 지금 현재가에서 1,000원 정도 오른 가격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백룡승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피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샵 5588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 부평지엠의 박현상 대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어제 좀 기대를 많이 낳았어요.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대를 좀 많이 하셨는데 그에 모자하게 또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네. 투자자들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현 시장을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뭐 시장 자체 투자자분들 다 느끼다시피 엄청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주도주를 판단하기가 엄청나게 어려울 것만큼 뭐 오늘은 좀 반도체, IT 업종들이 꽤 세게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럴 때마다 항상 당황을 하시는데 이럴 때 주식을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의견과 함께 어디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문까지 같이 들게 하는 뭐 최근의 시장인데요. 뭐 기본적으로 차트 먼저 보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종합 차트인데 일단은 기존에 계속 눌림목으로 형성이 됐었고 지지선을 저항했던 부분은 1720선입니다. 만약에 아까 뭐 다른 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내일 뭐 발표된 중국에 대한 매크로 지표들 자체가 네. 좋지 않게 나온다면은 지금 오늘 밀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물론 오늘은 20포인트 이상 밀렸다가 지금 15포인트 정도로 다시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지만은 한두 번 정도는 시장 분위기 자체가 좀 더 밀릴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래도 이렇게 밑꼬리를 달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은 아시다시피 자동차주라든지 그 기타 그 자동차 부품주들이 선전을 하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라든지 건설주 같은 트로이카주들이 선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 들고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하실 수 있는 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종목들이 기존의 주도주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과 함께 그 판단을 하시기에 앞서서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센 종목들이 주도주라는 생각을 가장 주도주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고 있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시장은 당연히 아시다시피 어쩌면 자동차들이 주도주가 될 수가 있고요. 어쩌면 저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자동차 부품주들까지도 어떤 매매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겠습니다. 뭐 업종에 대한 판단들보다는 시장에 대한 판단, 조정이 받는다면은 지지라인이 됐었던 1720선까지는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와 함께 일단 뭐 오늘 이렇게 지지돼서 내일 좀 좋게 나온다면 오히려 또 윗방향으로 또 세게 또 튈 수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 자리 좀 엄청나게 중요하고요. 일단은 좀 윗방향, 밑방향 둘 다 열려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 분할 매수 의견에 대해서 역시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말씀을 들어봤어요. 네네. 그 중에서 뭐 특별히 꼽자면은 네. 저희가 또 종목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네. 어떤 종목이 좋을지 일단은 뭐 살짝 어제 말씀해 같은 주시죠. 경우에는 뭐 화승 RNA라는 종목이 좀 자동 부품주로 네. 상한가를 치면서 일단 어떻게 보면 좀 올라가고 있었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평화전공이라든지 혹은 뭐 한일이와 같은 자동차 부품주들이 어떻게 보면 좀 차트상 바닥을 형성하면서 좀 어쨌든 상승 탄력을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근데 역시 좀 종목들이 좀 작기 때문에 네. 자동차보다는 부품주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큰 매기가 쏠릴 수 있는 큰 종목들로 접근하실 수 있다는 좀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이따 추천 종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은 큰 종목 위주로 매매하신 전략이 가장 낫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큰 종목 위주로 한번 거래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네.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런데 시장 상황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이 경기 방어주 쪽으로 당연히 관심이 갈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이 주도주가 경기 방어주가 주도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일단은 경기 방어주들이 주도주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자체는 이미 투자자들께서 확인을 하신다면은 네. 어떻게 보면은 이미 방어주들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투자자분들께서 내 방어주 어떻게 보면 롯데쇼핑이라든지 네. 혹은 기타 뭐 KT 같은 통신주가 여러 가지 방어주가 될 수 있는데 일단 그런 종목들을 선별해서 사시는 전략보다는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종목을 사신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지지라인이 확보되지 않은 코스피 시장을 사시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공격적인 투자자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 있겠습니다. 네. 지금 사시는 거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컨셉으로 들어가자면은 지금 차원에서는 방어주를 사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일단은 기존 주도주를 분할 매수하시는 게 오히려 컨셉상으로는 맞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앞에서 최재식 팀장은 뭐 통신주 쪽으로 관심을 좀 보여주셨고요. 그중에서 뭐 KT 이야기가 살짝 네. 나오기도 했습니다. 마침 KT에 대한 질문이 올라왔기 때문에 내가 또 골라봤거든요. 네. KT 43,8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일단은 수익권에 있어요, 분명. 근데 이분도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가격대를 좀 올라왔을 때 매수를 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KT 예전 한 달 전쯤 이제 되겠죠. 좀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아마 42,000원대 추천드린 거 좀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때 추천드릴 때 컨셉 자체는 하반기까지 어떻게 보면 배당 투자까지도 가미한 시점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모멘텀 상으로는 아시다시피 아이폰 출시라든지 통신 요금이 어떻게 보면 KT의 수익성으로 3분기부터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방어주 치고는 4만 원대에서 44,000원 부근. 지금 정도 치면 한 8% 정도, 7%에서 8% 정도 올라온 거고요. 일단 좀 더 갈 수가 있다면은 아이폰에 대한 테마가 어떻게 보면 좀 세게 불어야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아이폰 주도주, 아이폰 부품주들 같은 경우 테마주들이 불어야지 KT도 좀 세게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전 같은 경우가 아시다시피 6월달에 아이폰 출시된다는 5만 원 고점을 찍고 밀린 모습까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일단 컨셉들로 좀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지금 43,800원, 지금 44,000원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거래세 빼고는 거의 뭐 수익권이 아닌 것으로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 KT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매물대가 45,000원에서 46,000원 부분까지 좀 깔려있는 모습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44,000원을 세게 뚫어서 46,000원까지 간다면은 그 위에 모멘텀은 5만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겠지만 만약 여기 차원에서 지지부진하게 흐름이 흐른다면은 오히려 43,000원대에서 44,000원대 부근을 계속 지리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일단은 어떻게 보면은 바로 종목이 괜찮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신다면은 배당 수익률이 2,000원에서 2,700원 정도 그렇기 때문에 어떤 6% 정도 나올 수가 있는 거 생각이 좀 들고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지더라도 6% 정도라면은 수익이 꼭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바로 손절은 실현하시고 어떻게 보면 거의 어떻게 보면 같은 수익률 상황에서 매도를 하시는 전략보다는 일단은 45,000원 이 부분까지 기다리셔가지고 1, 2% 정도는 수익을 챙기시고 보유하신 비중이 20%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는 어떻게 보면 박스권 단기 박스권 상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경우보다는 다른 종목으로 매매하시는 게 일단 홀딩의 의견을 제시해 드리면서 다른 기타 주도주들을 매수하시는 게 가장 낫다는 전략이 좀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주도주들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왕 통신주가 나왔으니까 통신주 한 주 더 살펴보도록 하죠. 솔리테크에 대해서 질문이 올라왔네요. 30% 비중을 가지고 계시고 매수 가격이 5,100원입니다. 난생 처음 참여를 하신다고 하는데 주식을 난생 처음 하신다는 것인지 아니면 방송을 처음 보신다는 건지는 잘 모를 것 같습니다. 5,1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가격대와 비교를 해보면 분명 수익권에 놓여 있긴 한데 좀 불안한 게 오늘 낙폭이 상당히 크거든요. 네. 7% 가까이 밀리고 있고 또 어제 상한가가 나온 이후에 이렇게 밀렸기 때문에 또 단기 낙폭 과대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일단 솔리테크 어떻게 보면 주가 차원에서는 이 정도의 주가, 회사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주가 수익률 비율에서는 이 정도 주가가 나타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기이한 현상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종목들 자체가 소위 어떻게 보면 테마주라든지 혹은 기타 뭐 작전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거래량이 세게 터지면서 뭐 많이 올린다라는 경향이 좀 느낌이 좀 들고 있겠습니다. 네. 종목 자체는 뭐 일단 영업이익률 자체는 아니죠. 매출액 자체는 200억 정도, 영업이익 같은 게 4억 원 정도 2분기에 한 것을 좀 재무제표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어쩌면 통신주라든지 일단은 이건 통신주라는 판단보다는 시장의 테마주라서 판단을 드려야 되는 생각인데 네. 일단 그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테마주들 매매하실 때는 오늘 정도 지금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오늘 5일선 같은 경우가 5,300원 정도 되는데 오늘 종가상으로 5,300원이 무너지게 되신다면은 일단 주저없이 좀 매도를 하셔야 된다라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래량이 이렇게 세게 터지면서 음봉이 좀 길게 나왔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밑에서 걷어들였던 물량 자체를 털고 있는 모습으로 확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5일선이 무너지게 된다면은 21선까지도 충분히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개인분들이 좀 가지고 계신다면은 5일선 깨지면 이거 더 빠지는 것이 아니냐. 똑같은 생각 듭니다. 시장 참여자들도 역시 개인 물량이 좀 많기 때문에 이러면은 손절을 거듭하는 효과. 어떻게 보면은 계속 매도가 나오는 효과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4,500원 선에서 거래량이 양봉이 세게 터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또 다시 밀리게 되는 거. 어떻게 보면 좀 테마주들을 좀 예상하기는 힘들지만은 원칙을 가지고 매매를 하신다면 다행히 좀 사신 가격대보다는 좀 올라 있기 때문에 아마 어제 오늘 좀 양봉을 좀 써서 좀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저께 만약에 사셨다면은 좀 약간 좀 걱정이 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일단 뭐 어제나 오늘 아침까지만 시초가만 해도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일단 뭐 5,300원은 6,150원 어떻게 보면 수익률로 치면
한 15% 정도가 좀 꽤 많은 수익을 났었는데 일단 팔고 기다리시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일단 오늘 종가 기준으로 5,300원 선이 지지가 된다면은 일단 한 번 정도 내일 모레 정도에 대한 다시 양봉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기다려 보시고 만약에 종가 기준으로 빠지게 된다면은 일단 파시면서 다른 종목을 매매하시는 게 가장 낫다는 생각 들고 있습니다. 주식 거래를 할 때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경우가 그쵸.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이번 같은 항상 경우는 뭐 매매를 네. 하실 때는 내가 어제 15% 먹었었는데 오늘 아침까지 오늘 어쩌면 지금 저희 식으로 해놓고 똔똔을 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러면 좀 아쉽기 때문에 그래도 역시 라인은 좀 지키셔서 매매하시는 게 가장 낫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솔리테크 살펴봤고요. 이어서 바로 삼성 엔지니어링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단기적인 측면에서 한번 진단을 요청하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손실이 있으신 것 아니고요. 13만 2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30%입니다. 짧게 보면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 올려주셨습니다. 1996님께서 올려주신 삼성 엔지니어링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일단 최근에 건설주라든지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그리고 특히 오늘 HSBC에서 삼성 엔지니어링 매출에 대한 다각화가 가장 큰 앞으로 주가에 큰 모멘텀이 될 것이다. 어떤 외국계 증권사에서 꽤 좋은 내용의 레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중장기적인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일단 홀딩에 대한 의견을 역시 접근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이 좀 빠지기 때문에 같은 좀 빠지는 입장에서 오늘 지금 3.7% 정도 마이너스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좀 오늘 시장 낙폭 자체가 어떤 5일선 위에 혹은 5일선 근방에서 어떻게 보면 계속 주가가 지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금 어쩌면 지금 방금 전 13만 2천 원이었는 사진 가격이었는데 13만 1,500원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시장 자체를 판단하시는 게 좀 좋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겠습니다. 네. 업황 자체가 아직까지 일단은 완벽하게 개선세를 보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좀 더 추가 매수에 대해서 의견을 아직까지는 보이고 있지는 않고요. 어떻게 보면 차트 자체로 일단 정방향으로 차트 자체가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13만 7,500원 선 어제 나왔던 신고가 부근이죠. 신고가 부근이 위치를 했을 때는 마음 편하게 좀 기다리시는 전략. 만약에 지금 20일 이평선이 위치한 12만 7천원 정도가 만약에 깨지게 된다면은 단기적으로는 좀 하락 신호가 다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고요. 일단 오늘 정도 종가까지 일단 기다려 보시면서 내일 장까지 좀 예측을 하시면서 일단 홀딩에 대한 의견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은 홀딩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최근에 상장을 한 그 기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아이마켓 코리아에 대해서 질문 올려주셨습니다. 28,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3%입니다. 보름 만에 공모가의 2배 이상으로 뛰어 올랐습니다. 네. 그 이후에 좀 조정을 겪고 있는데 매수하신 가격대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향후 추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진단을 내리기 상당히 까다로운 종목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마켓 코리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공모주 시장이 기억을 해보시면은 최근에 소위 대박을 났던 종모주 시장은 SK CNC 기억이 나실 수가 있으시고 네. 한전기술 이런 종목들이 좀 대박이 났는데 대박이 났었던 이유 자체는 그 시대 혹은 그 시황의 테마에 맞았기 때문에 좀 소위 대박. SKCNC 거의 3배 이상이 나왔고요. 한전기술 같은 경우도 3, 4배 이상이 나는 것으로 기억이 나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시황에 맞아야지 지금 입장에서는 아이마켓 코리아든 어떤 공모주 시장이든 좀 세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겠습니다. 최근에 시황 자체에서 테마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해당 종목에 자문사가 참여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라는 좀 의견이 좀 분분할 수가 있고요. 일단 상장 당일날 모 자문사에서 이 종목에 대해 투자를 한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 증권업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파란을 일으킬 정도로 상한가로 마감을 했었고 네. 시장에 대한 매기 자체가 계속 이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28,5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일단은 아직까지 자문사 이슈가 크게 깨지진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에 대한 의견 어떻게 보면은 이 종목을 종목 진단도 안 하고 영업이익 진단도 안 하고 홀딩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공모주들이 상장을 할 때는 어떻게 보면 다음 분기까지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영업이익은 꽤 큰 것으로 진단이 되기 때문에 상장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다음 분기에도 계속될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아시다시피 삼성을 구매 업체로 전문으로 두고 있는 B2B 어떻게 보면 전자상거래 중개기업인데요. 어차피 앞으로의 일단 전자상거래에 대한 모멘텀 자체는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일단 홀딩에 대한 의견 역시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 저점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25,000원
25,000원 부근에서 양봉이 크게 실렸었기 때문에 만약에 25,000원 부근이 깨지게 된다면은 어떻게 보면 시장 판단이 좀 어그러졌다는 표현이 좀 맞을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28,500원 한 3% 정도 마이너스가 있으시겠는데요. 만약에 원금 손실이 못 하시겠다 하시면은 한번 매일매일 거래 시작하실 때마다 예약 주문 혹은 어떤 주문을 통해서 산 가격을 좀 걸어 놓으시면은 며칠 안에 좀 사신 가격까지는 한두 번 정도는 튀면서 오실 수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겠습니다. 이 종목 역시 홀딩에 대한 의견을 역시 드릴 수가 있고요. 향후 기간 매추이라든지 손절 라인이라든지 좀 확인을 해보시면서 좀 적극적으로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가장 낫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삼성화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만 원에 매수하셨고 40%나 보유하고 계시는데 워낙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제가 채택을 한번 해봤거든요. 네. 삼성화재 대형주로서 이렇게 손실을 나기에도 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할까요? 삼성화재가 23만 원이었을 때 가격이 네. 나는 작년이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어쩌면 작년에 금리 상승이라든지 혹은 대한생명 상장이라든지 어쩌면 작년 말쯤에는 기억하다시피 삼성생명 상장 혹은 이런 상장에 대한 이슈들, 특히 생보사주들은 보험주에 대한 이슈들이 많았기 때문에 일단은 작년 부근이 좀 많이 올랐었고요. 일단은 최근에 좀 한번 매기가 있었던 부분은 올해 4월이라든지 올해 6월 부분 금리 상승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험주들 같은 경우는 자체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보험 업황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고라는 게 가장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금토일가 지금 다음 주 또 열리긴 하겠지만은 아직까지 제가 들은 바 혹은 언론상으로는 금리 상승에 대한 이슈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시장 판단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보험주 역시 매기가 쏠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다음 며칠 전에 나온 메릴린치 보고서를 좀 인용을 해드리자면 삼성화재가 가진 자동차 손실률은 8% 정도 어떻게 보면 좀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순이익은 21.3% 정도로 개선이 될 전망이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에 대한 의견을 접근을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23만 원에서 19만 원 정도, 4만 원 정도가 빠진 상황 어떻게 보면 좀 마이너스율이 좀 심하신데 일단 여기서는 빨리 빠져나오셔야 되겠다는 좀 생각이 좀 들고 있겠습니다. 하지만 40%라는 그 주식에 대한 비중이 좀 약간 많으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긴 약간 힘들 것 같습니다. 일단 만약 추가 투자 금액을 늘리신다든지 혹은 어떻게 보면 따로 투자에 대한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해서는 만약에 일단은 19만 500원 지금 수준이라 보면 충분히 좀 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긴 하겠지만은 조금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봉이 뜨지 않았기 때문에요. 양봉이 떠서 기관 매수가 들어오시는 것까지 좀 확인을 한 다음에 보험주는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은 아직까지 손절을 하시는 것보다는 홀딩에 대한 전략을 드리지만은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겠다는 말씀까지 역시 덧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조금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빠르게 한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신 브레이크에 대한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3,075원이군요. 20%를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최근에 악재와 호재가 짧은 사이에 터졌거든요. 이 종목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상신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자동차 부품주로서 가장 대표적으로 좀 뽑을 수가 있는 부분이고 최근에 아시다시피 근로자 파업이라든지 그런 악재 때문에 좀 급등락을 연출했던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겠습니다. 일단 회사에 대한 영업이익률이라든지 매출액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홀딩에 대한 의견을 좀 들을 수가 있고요. 아직까지 자동차 부품줄에 대한 시장에 대한 매기가 쏠리고 있기 때문에 홀딩에 대한 의견 역시 들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종목 자체가 꽤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음 분기 역시 매출액도 다변화가 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좀 괜찮은 모습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사신 가격 자체가 3,075원. 일단 한두 번 정도만 더 오르게 된다면은 어떤 자동차 부품주로서는 수익률은 만회될 수 있는 의견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일단은 지금 저점대로 좀 해서 좀 올라간 부분이 일단 121선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고 있는 보일 수 있기 때문에 121선 부근은 2,600원 부근입니다. 2,600원 부근이 만약에 깨지게 된다면은 좀 더 빠질 수가 있다는 생각, 즉 손절매를 꼭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일단 6,600원을 드시면서 지금 5일선이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5일선이 깨지지 않는다면은 역시 이전자까지 두시고 하신다면 홀딩을 하시면서 3,075원까지 좀 기다리신다면은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겠습니다. 네, 상신 브레이크까지 살펴봤고요. 관심 종목을 살펴보니까 마찬가지로 자동차 관련주네요. 네. 어떤 종목입니까? 일단 만도를 좀 뽑아봤는데요. 만도에 아시다시피 상장되지 얼마 안 된, 그리고 처음에 상장되자마자 시장에 대해서 꽤 판단이 어떨 것이냐라든 문의가 엄청나게 많았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대박이 나는 거 아니냐, 쪽박이 나는 거 아니냐, 왜 이렇게 빠지느냐. 어떻게 보면 보시면 아시다시피 상장 당일날 사셨던 분들, 혹은 최근에 물리셨던 분들도, 사셨던 분들도 물린 가격이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에 자동차 주들로서 역시 매개가 쏠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아침에 자료를 만들었는데 일단 2% 정도 뜨고 있으면 또 올랐는데 항상 좀 종목들 자체가 아까 처음에 시황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때 오르고 있는 종목들이 그날의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고, 최근의 시황 판단 역시 오르고 있는 주도주에 대해서 기관 및 외국인들 투자가들이 좀 더 매수를 쌓아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종목들이 낙폭 과대를 해서 많이 빠졌다고 단기적으로 뭐 이격 과대라든지 혹은 이평선 매매를 통해서 단기적으로 치고 올라갈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달리는 말을 쫓아가시는 게 일단 가장 맞다는 전제 하에서 만두를 좀 뽑아봤고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해외 생산 법인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브라질이라든지 일단 뭐 유럽 같은 경우에서 해외 상장 법인에 대해서도 확대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부각될 전망이고, 일단 최근에 빠졌던 이유는 아시다시피 사모펀드, 즉 사모펀드 공모 같은 물량의 보유 물량이 최근에 시간의 대량 거래를 통해서 빠졌기 때문에 수급 불안이 해소됐다는 시장 판단 후에 하루 이틀 조정받는다면 그다음부터 이제 급등락을 좀 오르고 있고요. 해외 완성차 업체들의 부품 주문 자체도 뭐 오늘은 약간 확인된 바가 없다 그러지만은 뭐 BMW라든지 뭐 업체에서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시장 판단이 계속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매기는 쏠릴 수가 있다는 생각이 좀 충분히 들고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 오늘 지금 올랐던 13만 5,500원보다는요. 일단 오르기 전 12만 5천 원에서 13만 원까지 즉 가격대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박스권 중반부에 박스권 상단부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그 정도 가격까지 분할 매수에 대한 의견 좀 드릴 수가 있고요. 목표가로는 15만 원 정도. 만약에 손절을 하신다면은 손절가로는 전 저점 부근인 11만 5천 원 부근까지 손절가에 대응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좀 수익을 날 수 있는 종목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도까지 살펴봤습니다. 동양종금증권 부평지매 박현상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동시호가 때 지금 코스피가 1746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장 마감 사항과 함께 종합적인 뉴스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